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오늘 이것저것 특별한 것들을 말을 듣다 보니까 뭐 했는지, 뭐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나중에 했고요. 그 이전에는 또 뭐 얘기했지? 어제 팔굽혀기도 수행평가에 들어갔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따로 다를 게 없었는데,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오늘 감자옹심이라는 걸 먹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감자옹심이를 영어로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감자옹심이를 영어 단어로 알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감자옹심이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감자옹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외국인에게 설명할 방법은 뭐냐면은 이거를 영어로서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했는데 역시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은 외국인이 감자옹심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사진을 보여준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맞죠?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영어 능력을 배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actually I don't know about 감자옹심이 well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난 감자옹심이에 대해서 잘 몰라 사실은 이렇게 말한대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근데 우리 연습할 만한 거긴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든 해봐라 했더니 there is 동글동글한 떡 같은 거 감자옹심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진짜 웃긴 게 hyphenated adjective라고 있어요. 하이픈화된 형용사라는 건데 이게 제일 한국인이 쓰기 편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형용사 제작 방법인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안 가르쳐줘요. 교육기관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되게 범용성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착착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제일 쓰기 좋고 제일 사용하기 제일 좋은데 문제는 이거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교육부에서도 이걸 안 가르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사용하기 좋고 웬만하면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런 게. 이걸 다 평가할 만한 역량을 가진 선생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없이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은 명사를 어떻게 꾸밀 것이냐의 언어인 거예요. 영어는. 근데 1번 앞에서 형용사로 꾸밀 것이냐 2번 뒤에서 관계대명사로 꾸밀 것이냐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형용사 제작 방법을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관계대명사로만 계속 꾸밀려다 보니까 문장이 다 안 나와요. spear shaped라는 거를 못 만들어내니까 이런 능력을 배양을 못하니까 뒤에서 이거를 굳이 꾸미다 보니까 it is rice cake which is made of which is spear shaped라고도 말을 못하죠. which looks like spear 그 다음에 또 꾸미는 걸 또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문장이. 그래서 한 번 여기서 앞에서 꾸며주고 두 번째는 뒤에서 꾸며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회화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부분은 뭐냐면은 실질적인 영어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형용사들을 어떻게 제작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보라색의면은 purple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보라보라한 이게 약간 보라인지 아닌지 연보라이면서 굉장히 연해서 핑크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면 purplish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urplish라는 게 실제로 존재해요.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동글동글한을 어떻게 말할 거냐 spear shaped에서 shaped를 뒤에서 쓰면 돼요. 이렇게 하이픈 쓰고 근데 세모세모한 하면 triangle shaped라고 해도 되지만 triangular이라고 따로 형용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항상 쓸 것이냐? 그러면은 모르면 못 쓰면 그냥 뭐 설명 못 하잖아요. 끝인가요? 그러면은 아니죠. 어떻게든 해야죠. triangular이라고 할 수도 있고 triangular shaped라고 할 수도 있고 강아지 모양에는 그럼 어떡할 것이냐? 강아지 모양의 형용사를 찾아서 쓸 것이냐? 안 되거든요. puppy shaped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doggy shaped 아니면 dog shaped 이런 식으로 가야죠. 떡 같은 뭐뭐 같은이면은 뭐뭐 like라는 이라고 써도 되고 명사를 쓴 다음에 like 뭐뭐뭐 해서 명사로 한번 더 풀어도 되고 내지는 선생님 같은 이런 teacher like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영어예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안 가르쳐주죠. 때문에 사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평가 때문에 학교의 평가 때문에 억지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조금 가르쳐줬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앙키에다가 다 담아줬습니다.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그저께 제가 PDF 파일로 문제를 한 130문제 정도를 더 갈아 넣었어요. 그거를 지금 퀴즐렛이라는 플랫폼에서 풀어보고 있죠, 매일매일. 근데 문제는 시험까지 남은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제가 아팠던 부분도 있고 스케줄이 많이 좀 미뤄진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문제를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추려면은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은 틀릴 방법이 없게 만든다까지, 이게 제가 원래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단계별로 문제를 다 풀어본다가 돼야 돼요. 지금 현재 하루에 10문항씩 풀고 있는데 이게 다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될 것 같다, 10문항씩은.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또 나가야 돼요. 모르는 걸 본인이 풀어보고 싹 다 잡아내야 돼요. 잡아낸 다음에 저한테 선생님 이거 몰라요, 선생님 이거 몰라요, 이걸 다 해줬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영상을 싹 다 만들고 그거를 하나하나 보고 안다의 수준으로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그걸 안다에서 끝내면은 틀리죠. 실수를 하죠. 그럼 그걸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한다의 경지로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틀릴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해내기엔 지금 현재 시간이 부족해서 바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요즘 12시 넘어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할 게 많아서. 근데 이거는 제 과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식의 문제예요. 공부를 우직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무식하게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정확히 내가 어느 정도 몇 분의 공부를 했을 때 몇 퍼센트의 기억력으로 붙잡아둘 수 있는지에 대한 추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뭐를 몇 번을 봐야지, 몇 분을 봐야지, 몇 달을 기억할지에 대한 추산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좀 해줘야 되는데, 해주려고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해주지 않았죠. 스스로 이걸 다 이해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물고기 잡아주세요 해서 지금 다 잡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튼 그렇습니다. 피치를 좀 올려야 되긴 하는데 피치를 올릴 만한 여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은 다 개인의 선택이죠. 네, 저는 다만 하나도 안 틀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잡아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 15문제씩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내비게이션인 제 역할은 15개로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을 해주겠죠. 무튼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켄이었습니다.